This is why I always wonder. I'm a pond full of regrets. I always try to not remember rather than forget. 나중에 거다. 여기 옛날에 약국을 요 시티 클리닉에서도 했는데 그것도 제 거다. 지금 여기 이것도 내 거다. 그래서 한 2천억 정도 재산이 되는데 뭐 국회의원을 또 하려고 그러냐. 돈 그 정도 벌었으면 됐지 라는 얘기. 또 뭐 국민생활관은 저 국가 겁니다. 저 88 올림픽 잉여자금을 갖고 만들었던 건데 거기 제가 생활체육 회장을 하면서 1년에 한 돈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내면서 오히려 회장을 해서 다른 분들이 좀 싸게 운동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그 건물도 내 거다 뭐 이렇게 소문이 아주 너무나 잘 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저는 저만 바르게 정치를 하면은 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겠구나 했더니 또 이렇게 까무작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카더라가 햇빛 보이는 양철집 밑에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국회의원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저기 한반도중 밑에 산일번지 밑에서 이제서는 정말로 남의 돈 1원도 먹지 않고 오히려 베푸는 정치를 했고 재작년에도 출판기념회를 해서 한 5,300만 원 정도 이익금이 났을 때도 이 공동모금회에다가 5,300만 원 전부 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라고 냈습니다. 그런데 뭐 방송에서 보면 막 매덕 거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좀 뭐 이상한 이야기도 돌고 하는데 정말로 나이 29살 때부터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38세에 정치나이 38세에 국회의원에 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까지 했습니다. 동대문에 가서 옷 떼다가도 팔아서 돈 남겨서 사업도 키워봤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뭐겠습니까? 대전에 기업이 없습니다. 큰 기업이. 옛날에 우리가 천안 촌놈들이라고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시당 위원장입니다. 저자 이재선 씨와 부인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전 의원님 오늘 출판 기념회 왔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꿈들이 이 책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을 잘못 도용하면은 그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오늘 뭐 하는 날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들 모이셨어요? 또 딱 보니까 이재선 의원님이 이 머리는 그냥 저기 한데 지금 머리를 볶았습니다. 뭔가 변신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말이지만은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인이 꾸는 꿈은 곧 현실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재선 의원과 함께 그 꿈을 꾸기 위해 여기에 오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러면 그 꿈이 뭔지 모르지만 아마 현실이 될 겁니다. 꿈도전 열정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사장님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 김신호 그리고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부족이란 점이 너무나 많은 저한테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썼다시피 제가 이 책을 쓰는 데는 저희 과거도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감추고 싶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갈 때 시험을 계속 낙방을 했습니다. 재수를 했어도 낙방을 했습니다. 학교를 갈까 말까 할 정도로 해서 돌아를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또 다니면서 고등학교 시험을 또 낙방을 했습니다. 또 재수를 했는데 또 낙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낙방을 하면서도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은 이유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대전에 이인호 의원님이 당선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김용태 공화당 원내 총무를 무소속 이모 의원님이 업어치기를 놓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도 한번 해보자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보다는 공부보다는 모임을 만들고 조직을 하는 쪽에 관심을 쏟아 보니까 시험은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서도 계속 학생의 일을 맡으면서 꿈을 키워가고 대학교만 졸업하면은 YS 26세에 당선된 것보다는 내가 먼저 당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되었습니다. 3대까지 국회의원을 되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마는 중학교 선배 하나 없지, 고등학교 선배 하나 없지, 대학교 선배 하나 없는 사람이 정치의 끈을 잡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15대 때 김종필 돈 한 번 안 먹는 정치,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에 정치를 하면서 남이 돈 먹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의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도 몇 차례의 그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초지일관 돈과는 대전을 소비도시에서 정말로 생산도시로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옛날에 볼 때는 천안 사람을 촌사람이라는데 천안 사람이 지금 서울 사람 됐어요.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아산에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대기업을 유치하고 대전에 일자리가 남아돌고 돈이 들어오는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대전 시민들이 정말로 자식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나의 조그만 생각을 갖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개 행정을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 정말로 특혜의혹, 무슨 의혹, 힘든 일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특혜의혹을 받을 일도 없겠지만은 정말로 특혜를 줘서라도 대전에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 우리 지방대학교 나온 학생들도 딱딱 취직할 수 있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겠다. 대전에 돈이 드는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 열정을 불사르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드시고 어렵고 하지만은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 정말로 돈을 안 먹고 깨끗하게 정치를 하면서 대전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키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서 아까 돈 얘기를 하셨는데 한간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선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재력가다. 뭐 제가 들은 금액은 한 2천억 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출판 웃으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예, 출판기념회는 이 건물도 관계가 있고 모처에 있는 건물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돈 걱정 안 하고 돈도 안 받는다. 그 사실입니까? 뭐 돈은 쓸 만큼은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지, 사실은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한 것은 우리 지구당 건물이 갈마동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원래 민씨 종친의 건물인데 그 건물도 제 거라고 그러고, 우리 여기 싣고 있습니다마는 그 신화빌딩, 그 빌딩은 누구 여자 건물 사장인데 거기서 약국에서 새 살고 있는데 그 건물도 제 거라고 그러고,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다 보니까 국민생활관도 대전시 건데 제 거라고 그러고 이 오페라도 사실은 우리 후배님들하고 계속 제 JC 후배들인데 워낙 가깝게 지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건물을 질 때 조금 이렇게 뭐 편리보다는 좀 뭐 시어부의 관계를 해줬는데 이 건물도 제 거라고 하고, 그래서 배는 참 부릅니다. 오히려 이걸 다 등기해주면은, 저한테 등기해주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저 자선사업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니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수고하십니까? 예. 흔히 우리가 이제 뭐라 카더라 해서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결혼하실 때 형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시죠? 예, 10살 차이 납니다. 예. 초혼이셨습니까? 예, 초혼이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들리는 얘기에 워낙 나이 차가 있으시니까 야 죄송합니다 형수님 세컨 아니야? 이런 오해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시죠? 예, 그 전에 15대 때는 오해를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요? 제가 처음 국회의원 선거운동 할 때만 해도 39살 때 했으니까 우리 식구가 29살 했으니까 좀 너무 어려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은 들으시면 기분 좀 언짢으세요? 지금은 뭐 둘이 비슷비슷하니까 그거는 결국은 고생시키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이사장님이 늦둥이를 보셨어요. 막내 셋째,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한간에는 엄한 짓 가가지고 엄한 짓 해서 참 멋이기 했다. 아니 오늘 출판 기념회 저는 궁금해 들은 얘기를 좀 진짜인지 여기에 좀 밝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가까이서 봤는데 억울하지 않느냐. 예? 그게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도? 저도 이제 뭐 이 선거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마타도가 선거에 가장 빨리 이게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49살 때 우리 막둥이를 보았는데 사실 남들이 보면 또 그럴싸해요. 49살에 애 난리는 없고 우리 식구하고 나이 차이를 또 그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날 수 없는데 난 것 같으니까 꼭 뭐 여비서한테 이렇게 나온 애 같고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가면은 우리 애기가 옆에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석진이 보고 애기야 네 할아버지니? 너 손자지? 이런 이야기를 아이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식구가 한 번은 제가 낙선하고 그 학부형들 모이는 장소에 갔었는데 우리 식구가 들어가니까 하던 말을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뭐 두 번째 부인은 당연한 거고 첫째, 둘째는 본부인이 낳고 두 번째 부인이 석진이만 낳았다. 그게 무슨 뭐 치과하는 친척이 이야기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 그런데 가장 그 비애스러운 것은 정말로 이 부부간의 두 번째 부인도 아니고 첫 번째 부인이고
우리 아이가 정말로 상처받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당선이 되고 싶더라도 정말로 그 아이 일륜 관계를 훼손시키는 그런 정치인들은 정말로 자숙해야 될 것 같고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네. 자, 가운데 이렇게 쓰시고요. 둘이 서 있습니다. 자, 우리 큰 아들이고요. 두 번째 딸내미고, 여기는 우리 막둥입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49에 막둥이를 낳다 그랬을 때 우리 제이씨 후배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와, 보기에는 거시기한데 어쨌을까? 예,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돌을 던질 때 장난으로 던지만 그 돌을 맞는 개구리는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나 싶듯이 우리 사모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무시했어요.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요. 유언비어에 대한 방지책 1호와 웃어버려라 무시해라인데 잘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석진아, 아빠 보면 어때?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아저씨가 할아버지냐고 물어봤다며? 아니요? 아니야? 그 뭐라 그랬어? 그냥 아빠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손자냐고? 야, 아빠가 네 핑계 댔구나. 예. 자, 이렇게 아주 단란한 가족입니다. 예, 이 행복한 가정을 누가 흔들었는지 모르지만 다시는 흔들지 않도록 여러분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은 자리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니까는요, 책 내용 중에 그 일부인가 이렇게 딱 떠넘기면 우측에 교복을 입고 있는 저자의 모습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굉장히 불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단추 땄죠. 모자 딱 눌러가지고 그 학교 배지 이렇게 가렸지요. 학창 시절 아까 낙방했다라는 거를 뻔뻔스럽게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학창 시절에 이재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는 항상 기울부장도 했고 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단정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네. 정말로 모범을 보였는데 네. 학생회장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그 성적이 이렇게 좀 뒤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었다. 정말로 커간 것이 잘한 것이 아직까지는 판단은 안 씁니다만은 정말로 열심히 학교에 리더십을 갖고 공부 못한다고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애들 혼낼 필요도 없고 자기의 특기를 잘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생회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남들보다는 A+를 맞는데 공부하는 데는 꼭 B나 C를 맞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가 생기고 돈이 돌아서 사람이 숨쉬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 대전이 엔트리도 있고 화학연구소도 있고 생명과학연구소도 있고 모든 두뇌 집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활용을 못합니다. 뉴욕에 가보면은 뉴욕의 맨하탄 시 근처에 흑인들이 사는 헬렌가가 있습니다. 헬렌가를 변화시킨 블룸버그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 건물을 져서 뉴욕에서 950불 정도 사무실로 빌려줍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줄기세포라든지 IT 과학자들을 불러서 창업을 유도를 시킵니다. 창업을 유도시키고 그 옆에는 가운데에다 건물 가운데에다는 그 중요한 이 실험실 같은 경우를 해서 실험실도 공짜로 쓸 수 있게끔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능한, 돈 없고 유능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뉴욕으로 몰려듭니다. 뉴욕에, 아니 저 실리콘밸리보다 지금 뉴욕 맨하탄이 훨씬 앞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원주에 의료산업 단지를 만들 때 전부 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 할 때도 그 의료산업 단지에서 어디 녹십자 좀 하게 해주세요, 무슨 뭐를 해주세요, 막 조건을 무지무지하게 좋게 해줍니다. 지금 미국이나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몇만 평 땅도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면세 줍니다. 이번 블룸버그 시장도 뉴욕에 땅을 5만 평을 이번에 99년 무상 임대를 내놓습니다. 기업들은. 우리는 팔으려고 합니다. 팔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 옵니다. 오히려 대전시에서 뭐 보도블록 뒤집어 까고 LED 조명 어디다 하고 어디에다가 뭐 나무 심고 다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이번 과학 비즈니스 벨트 16만 평 정도 산업용지가 생깁니다. 대전시에서 인수를 해서 대기업들한테 땅은 무상으로 주겠다. 무상으로 주겠다. 대전 시민 몇 명 취업을 시킬 것이냐? 몇 명 취업시킬 거냐? 대전에 대학교 있는 대학생들을 몇 명 취직시킬 거냐? 아니면 대전에 있는 주부들, 여성들 거기에 무슨 일할 수 있는 것 몇 명 시킬 거냐? 그렇게 해서 그걸로 입찰을 보아서 저는 한 16만 평 정도 공짜로 주면은 10,000명 정도는 대전 사람 취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은 대전에 돈이 돈다. 정말로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탈바꿈 시켜야 대전이 살지. 앞으로 대전이 세종시로 자꾸 인구가 갑니다. 세종시로 인구가 자꾸 유입이 되면은 대전은 집값도 떨어지고 앞으로 나이 드신 분만 할 수 없이 사는 도시밖에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당신 시장 모시고라고 해서라도 대전을 정말로 발전시켜서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드는 적기나 저는. 아까 그 대전시 그 청년 취업률에 대해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청년 그 취업에 대해서 이제 해주실 건지 취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 주실지. 예, 대전이 고용률이 했던 전국 평균보다 한 2.5% 정도가 얕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전에 기업들한테 당을 거의 무상 비슷하게 다 줄 때 우리가 조건을 봅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지방대학교 학생들을 몇 명 이상 채용을 하고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몇 명 정도를 쓰실 거고 그렇게 해서 각 기업들한테 공개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조건에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 하면은 기업들이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한밭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여기 대전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중대 나온 사람이나 써보면 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 대학한테 우리에 맞는 스펙을 이렇게 좀 가르쳐 달라 하면은 우리 지방대학교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